특별한 뇌검사 결과를 통해서 본 현재 우리 아이들의 뇌 상태, 그리고 스마트 스크린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은지 두뇌교육 전문가이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진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시라면, 아버님이시라면 귀를 쫑긋 열고 들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줌을 통해서 같이 들어와 있는 어린 친구들도 대단히 반갑고요.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어린 친구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썼을 때 우리 아이들, 여러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하지만 마음에는 안 들어도 몸에는 아주 좋을 수 있으니까 같이 꼭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스마트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클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놀았고 어떻게 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있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부모님이 이 스마트 기기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고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스마트 세상에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스마트 기기가 우리 아이들을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예전에 TV가 주로 스마트 또는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 TV가 안방을 떡 차지하고 있거나 마루를 떡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그리로 불러 모았죠. 근데 이제 손안에 이게 스마트폰이든 뭐 태블릿이든 뭐든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식탁에서도 이걸 들고 있을 수 있고요. 예, 놀러 가서도 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든 따라다닌다라는 게 더 큰 어려움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쓰는 영향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는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스마트 기기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더 많이 쓰는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 아이가 3, 4시간 쓰면 부모는 7, 8시간, 어쩌면 10시간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도 3, 4시간 써야 되고 엄마 아빠도 한 10시간 써야 되고,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는 언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즐겁게 놀고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즉, 이 스마트 기기의 사용 때문에, 특히 부모가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서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마트 기기 안 썼으면 좋겠어, TV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기 이전에 우리 부모가 먼저 나는 얼마나 쓰지? 나는 어떻게 쓰지? 나는 우리 아이와 충분히 눈 맞추고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나? 이거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뭐야 이거, 나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또 하나 어려운 게 이 코로나 대유행이에요. 코로나19 대유행. 사실 여러분들도 이것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런 큰 강의실이나 강당에 많이 만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겠죠. 근데 이렇게 랜선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어쨌건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고요. 이거에 스마트 기기를 쓰는 데 있어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작년에 스마트폰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대한 통계입니다. 예, 많이 썼어요. 물론 많이 썼고요. 눈에 띄는 건 원래 하나도 안 쓰던 분은 별로 많이 안 써요. 근데 조금 쓰던 분들이 확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기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쓰던 사람들을 많이 쓰게 만들었다는 이런 통계를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되고요. 당연히 인터넷 게임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원래 안 쓰던 사람은 별로 안 늘었는데 많이 안 하던 사람이 많이 하는 쪽으로 늘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나는 뭐 쓰긴 쓰지만 별로 많이 안 써 라고 해서 조금 무심하거나 안심하셨을 수는 있지만 이젠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도 스마트 기기, 인터넷의 과다 사용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많이 쓰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용어예요. 이게 스마트도 알고 스크린도 아는데 스마트 스크린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부모 스스로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기계를 쓰는 것을 생각할 때 있어서 마치 쓰레기 종량제처럼 스마트와 스크린을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를테면은 컴퓨터를 쓰는 것, 뭐 좀 큰 애들 이제 PC방 같은 데도 가겠죠. 이렇게 컴퓨터를 쓰는 것과 또 TV, 요즘 TV는 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뭐 유튜브든 뭐든 뭐 인터넷 사이트까지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아서, 그리고 스마트 기기까지, 스마트폰까지 한 번에 모아서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아서 하루에 얼마를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너 스마트폰만 쓰지 마, TV는 봐도 돼,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항상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스마트폰 정말 나빠? 뭐 지금 이것도 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게임이요, 두뇌를 발달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맞추고 아니면 피하고 이런 걸 할 때 눈이 되게 정교해야 되고, 때로는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우 사람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증가한다, 발달한다 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옆에 이제 이 검색창 로고를 하나 소개하긴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마 부모님들은 느끼셨을 거고 이 영상을 초등학생, 중학생이 보면 많이 공감할 텐데, 검색도 능력입니다.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가 검색을 하면 막 키워드가 쫙 나오는데 내가 하면 안 나와요. 인터넷의 바다에서 그냥 헤매고만 있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 더, SNS요. 이 SNS를 한다는 게 사회성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 현실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디지털 기계, 스마트 스크린을 무조건 못 쓰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라는 건데, 이걸 잘 쓰게 하려면은 이걸 잘못 썼을 때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것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좋지 않은 영향은 없나? 많은 부모님들의 궁금증이었고 많은 전문가들의 궁금증이었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과학자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스마트 스크린을 얼마나 쓰나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뇌사진을 찍어봤어요. 정확하게는 MRI를 찍었고요. MRI 중에서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뇌에 백질이라고 하는 신경 회로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자,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래쪽 X축은 스마트 스크린을 쓴 정도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가로축이 늘어날수록 많이 쓴 겁니다. 근데 위에 세로축은 뭐냐면 언어 처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런 것을 검사로 측정을 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크린을 많이 쓰면 쓸수록 처리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었을 때, 글을 읽었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처리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처리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건 조심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느리다는 뜻이고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처리 속도만 문제일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처리란 다음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 표현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표현력이 떨어지더라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크린을 많이 쓰는 어린아이일수록 이 아이는 말의 처리 속도가 늦고 말의 표현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 연구 결과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저게 그냥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스마트폰 안 쓰고 또 열심히 책 읽고 글 쓰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과학자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뇌가 어떨까를 찍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흰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이제 뇌 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신경들의 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느끼고 듣고 할 때 정보를 이렇게 딱 보낼 때 이 고속도로로 빨리 보내면 많은 양이 정확하게 빨리 가거든요. 근데 특히 저렇게 고동색, 그다음에 베이지색 이렇게 된 부분이 언어를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 흰색 부분 안에 파란색이 있어요. 이 파란색 부분은 스마트폰을 많이 쓴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뇌 백질이 적은 부분을 나타내요. 비유를 하자면 이 아이들의 뇌 속의 고속도로가 좁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4차선으로 싱싱싱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저 부분에서 좁아져 가지고 2차선, 때로는 1차선 이런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으로 갔던 때 생각해 보세요. 4차선 도로를 갈 때 속도랑 2차선, 1차선 갈 때 속도가 어땠어요? 정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정보 처리 속도와 양이 달라질 수 있고, 더 무서운 건 제가 고속도로에 비유한 것처럼 이거는 뇌의 신경 회로들이 발달을 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이제 제가 안쪽도 보여드린 사진인데, 뇌 이런 안팎의 여러 부위에서 저렇게 손상된 부위가 보인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뇌 신경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극을 받고 일을 하는 부분은 발달해요. 그리고 많이 안 쓰는 부분은 사라져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뇌가 이런 것들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기에 냄새도 맡고 말도 하고 살도 부비고 뛰어도 보고 해야 될 나이에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토끼가 나오고 우주선이 나와도 우리 뇌는 무언가를 본다는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발달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고속도로를 닦고 해야 될 때 그걸 못하고 가던 길만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어린 나이에 쓰는 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 발달의 기회를 빼앗는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면은 이 아이가 점점 커서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 잘하기가 어려운 거죠.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런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우리 아이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갖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2살 이전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게 좋고요. 3살이 넘었을 때도 엄마 아빠가 꼭 옆에 있는 동안만 쓰게 하는 게 좋고요. 이제 10살이 넘어서는 아이랑 쓰는 규칙을 잘 상의해서 만들어서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아들은 이때는 교육용 앱이나 이런 게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써도 되는데
먼저 부모님이 꼭 먼저 써보세요. 왜냐하면 광고가 아동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다운받거나 자기가 올리거나 할 때 부모에게 꼭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코로나 시대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좀 넉넉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직접 만나지 못할 때 아이들이 랜선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쓰게 하지 마세요. 꼭 거실이나 같이 있는 공간에서 부모와 함께 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먼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르는 걸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지혜로운 활용법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써야 돼. 다른 활동, 운동, 가족 간의 대화 이런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부모님이 재택근무할 때 스마트 기기를 올바로 쓰게 해주는 거 되게 좋은 모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마 말하는 것보다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되게 중요한 제목들만 말씀드린 건데요. 이 제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해 보시면은 많은 상황에서 좀 명료하게 규칙들을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랜선 클래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는 않지만 정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고1, 중1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크게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떠셨어요? 도움이 꽤 많이 되셨죠? 마음을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들이 꽤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함께 해주신 줌 참여자분들은 어떠셨어요? 제 말에 공감이 가시면 동그라미 한 번만 그려봐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노규식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정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질문들을 좀 꼽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7살 아이를 키우는 배수현님의 질문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주지 않고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요즘 어린아이들 둔 어머님들 정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진짜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명확하게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울 때는 외출 한번 하려면 가방이 하나 또 필요했어요. 장난감들이 이렇게 들어가 책도 맞아요. 나와야 되고. 근데 맞아요. 요즘은 간편하죠. 스마트 기기만 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서버릇을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결국은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 말고 다른 장난감으로 진정하는 경험을 아이도 하면 점점 더 빨리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만 좀 용기를 가지시고 아이를 다른 방법으로 진정시켜 주세요. 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영은님, 6세 아이를 두신 어머니세요. 스마트 기기의 교육이 확장되고 있는데 아직은 아이에게 스마트 기기로 교육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책을 읽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하셨어요. 예. 2020년도 8월에 미국의 그 교육학교에서 이 주제로 큰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질문해 주신 바로 저 주제를 가지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모아진 결론은 뭐냐면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는 양쪽 방향의 교육이 공존할 거다. 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숲 유치원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자연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교육 방향이 하나,
더하기 그렇게 체험하기 어려운 것을 가상의 현실이나 디지털 기계로 교육하는 방향 하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할 거고 공존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두 음. 가지의 균형을 맞추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 시대에 합당한 접근법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내 느끼는 거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여기에 맞는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을 예.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줌 참가자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가정 손 들어볼까요? 네, 수민이네 가정인 것 같아요. 수민이네 질문해 주시죠. 저희는 6살하고 9살 아이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뭐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연령별로 적절하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네.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질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생후 만 18개월까지는 부모와 영상 통화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만 명심하겠습니다. 3세까지는 부모가 옆에서 같이 보는 한에서 한 20분 정도 이내의 것들, 30분 정도 이내의 시간을 권장을 하고요. 만 3세 정도를 넘어가면서는 뭐 하루의 총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허용이 좀 늘어났어요. 이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그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상황 내에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한 10살이 정도 넘어가는, 만 10살이요. 네. 만 10살이 넘어가는 아이들한테는 몇 시간을 써라 말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못 한다거나 시간을 못 가진다거나 밥을 막 그 앞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 기기를 쓰는 것은 반드시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자기 전에 못 쓰는 건 저희 남편부터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맥포머스 랜선 클래스, 지금 우리 아이의 뇌 상태는 이란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스마트 스크린에 대한 노출과 또 이로 인한 영향력을 부모님께서도 오늘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이들 커가는 과정에 맞게끔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노규석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